그래도 크게 바뀐 것들은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일단 도표에서 이제 도표를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맨 위에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 찾으셨습니까?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좀 굵은 글씨로 광의의 사회복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협의의 사회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있어요. 굵은 글씨로. 찾으셨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또 굵은 글씨로 제도적 사회복지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다? 찌끄레기. 자녀적 사회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한편 사회사업이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잠깐만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요. 한 장 넘어가셔서 보면 이제 비슷한 걸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한 장 넘어가셨어요. 4쪽에. 그 다음에 뭐다?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가운데쯤의 도표, 세 번째 도표에서요. 사회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사회 복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5가지 개념, 6가지 개념이죠. 뭐냐면 자, 사회 복지를 배울 거고요. 사회 사업을 배울 거고요. 사회 보장,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그다음에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복지 서비스의 차이점 이렇게 배울 겁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왔다 갔다 하면 작살납니다. 일단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뭐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100% 출제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내년 사회복지직에서 여기서 한 문제가 안 나오면 제목을 따세요.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물론 올해는 무지 쉽게 났어요. 이건데 이거 구별하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 틀리면 자살을 권유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고. 근데 마냥 쉽게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좀 어렵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사회복지와 유사하다고 배우지 같다고 안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의 사회복지는 찌끄레기, 자녀적 사회복지와 비슷하다고 배우지 같다고 안 배웁니다. 그럼 어떤 게 다를까요? 이게 재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풀면 다 맞추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즘은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차이점 같은 거라든가 또 양쪽을 버무린 개발적 관점, 리즈모의 개발적 관점, 재작년 시험 문제거든요. 요즘은 좀 어렵게도 나와요. 올해는 쉽게 나왔어요. 저번 주는 쉽게 나왔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이쪽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을 하나하나 쳐볼게요. 사회복지 보고 사회사업 보고 이런 식으로 봐서 6개를 볼 겁니다. 지금 1시간 동안. 자, 앞으로 다시 갈게요. 3쪽 갑니다. 자, 사회복지부터 갈게요. 사회복지는요. 일단 개념 기준이 있습니다. 자, 저 앞글자 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 앞글자 불러주기가 참 창피한데 저는 뭐 이걸 원학으로 했으니까 다 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기가 힘드니까 한번 볼게요. 자, 개념 기준이라 그래서 학자 이름은 윌렌스키고요. 학자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자, 통합적 관점, 소비 욕구, 관심, 영리 추구 배제, 공식적 조직, 사회적 승인과 책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줄 가볼까요? 자, 소득 재분배 기능 08년 국가직 나와 있죠. 그죠? 가로 안에. 자,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예, X입니다. X 해주시고요. 제 말이 빠릅니까? 못 따라오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시험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윌렌스키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기준이 있습니다. 구라친 걸 골라보세요. 정답 뭐다? 소득 재분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의 기준 중에 소득 재분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는 있어야 되겠죠. 사회복지, 그 복지라는 건 뭡니까? 일종의 제로섬 게임. 제로섬이 뭔지 모르시면 넘어가세요.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뭐냐면 부자들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논아줘야 되니까 부자들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논아주면 소득 재분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장에 가서 논리로 풀 수 있다 없다. 논리로 못 풉니다. 왜? 윌렌스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X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윌렌스키는 위에 얘기한 그 뭐죠? 통합적 관점부터 사회적 승인과 책임까지만 얘기했지 소득 재분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논리적으로 그 사회복지의 기준에는 소득 재분배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나온 적도 있는데 일단 거기 08년 9까지 가로 열고 X 해주시고요. X 해주시고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그 국사라는 과목도 이제 진도 처음 나가나요, 여러분들이? 자, 국사라는 과목 보시면 이제 현대사 가서 현대사 남한과
북한이 통일 방안을 보면요. 자,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 보면 맞춰보세요. 자, 연합제와 연방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합제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연방제 남한 북한이에요. 좀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고려연방제 누구 거죠? 말을 못하겠습니다. 딱 고려자 나와주면 북한 티 가죠. 그죠? 왜? 우리는 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신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려 싫어해요. 그죠? 개성 쪽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걸 내버리면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지니까 뭐다? 요걸 싹 빼버리고 연합제냐 연방제냐. 물론 최종적으로는 일국가 일체제인데 중간에 뭐다? 연합제를 거쳐서 가느냐 연방제를 거쳐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사회라는 거 뭐 거의 하시나요? 사회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나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배우는 건데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한번 다시 맞춰보세요. 우리랑 친한 나라. 얘네랑 친한 나라가 뭐예요? 중국이랑도 친하지만 CS 뭔지 모르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미국을 뭐라고 불러요? 연방 합중국. 그죠? 연방 합중국.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소련이 패망하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소련이 패망하면서 독립국가 연합 CIS로 바뀌었습니다. 13개 국가가 있어요. 러시아도 있고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어느 게 더 강하게 묶인 겁니까?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대각으로. 어느 게 강하게 묶인 겁니까? 자, 우리가 소련이란 나라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뭐다? 뭐 그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러시아가 올림픽 나갈 때 몇 개 팀으로 나가요? 러시아 한 팀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소련하고 전쟁도 해요. 걔네끼리는. 그래서 석유 때문에 쌈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연합은 각 나라들이 군대를 따로 갖고 있고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다 따로 나가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나가요? 미국은 이제 50개 주가 올림픽 따로 다 나가나요? 아니죠. 국기 몇 개요? 성족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쪽은 좀 뭐다? 여러 미국의 주들이 좀 강하게 묶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강하게 묶인 거예요. 근데 김대중 정권이 뭐라 그랬어요? 김대중 정권이 알고 봤더니 남한과 북한이 뭐다? 통일 반환은 똑같더라. 이게 더 강하게 묶인 건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좀 강하게 안 묶였다라고 해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북한 통일 방안에서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나라 연합제는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국사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하고는 상관없고요. 저 새끼가 왜 갑자기 국사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자, 소련은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 한때 사회주의 국가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해봅시다. 통합 소비에트는 다른 말로 소련은 통합 소비에트는 뭐다? 통합 소비에트는 강하게 묶인 나라죠. 그죠? 통합 소비에트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리 추구 배제를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영리 추구 배제를 공식적으로 뭐다? 승인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제가 그냥 앞글자 따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외울 때, 자, 보세요. 통합 소비에트는 뭐다? 통합적 관점. 아시겠습니까? 소비에트. 이거 뭐다? 소비 욕구 관심. 그죠? 그 다음에 영리 추구 배제.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 조직. 그 다음에 뭐다? 승인과 책임. 승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외운 거 X. 이 시험 문제는 외운 게 답이 아니고 안 외운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개념 기준 울렌스키가 얘기했고 학자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울렌스키가 얘기한 건 뭐다? 통합 소비에트는 영리 추구 배제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해되시죠? 제가 앞글자 따서 외우라 그랬지만 이거는 보조적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글자만 외워버리고 실제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외우시고 시험장에서 내용이 하나가 빠졌을 때 그걸 연상시키는 작용으로 앞글자를 따야지 앞글자만 죽어라고 외우면 시험장에서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기본 원리가 있는데 도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도표를 보시면 그 기본 원리 가치가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옆구리가 터져 있죠. 그죠? 이거 한 장에 제가 넣으려고 한 장에 이 기준을 다 넣으려고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그런데 옆구리가 터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 기본 원리는 누구 겁니까? 이 사회 사업법입니다. 사회복지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다? 요거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사업,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좀 이따 사회사업을 할 건데, 이 사회사업이 뭐다? 기본 원리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프리드랜더, 학자 이름인데, 자체를 물어본 적은 없는데, 시험 문제 제시문에 뜹니다. 프리드랜드의 사회사업이 기본 원리 어쩌고 언급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이름을 외우지 않으면 좀 당황하니까, 보면 생각날 정도로 알겠습니까? 보면 생각, 프리드랜드는 뭘 주장했냐면, 연대, 기획운동, 존엄성, 자기결정, 네 가지를 주장했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만들기 딱 좋죠. 이 중에 하나 빼고 넣으면 사지선다형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뭘 집어넣냐면, 여태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욕구의 다양성, 맞습니까? 없죠. 그죠? 이런 거 넣고요. 그 다음에 책임성 넣으면 맞습니까? 책임성? 책임성이 연대예요. 근데 어쨌든 자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면 외울 때는 학자 이름이 프레들랜드잖아요. 그죠? 프렌드, 친구입니다. 친구. 프렌드란 뭐다? 우리 쉬는 시간마다 밑에 내려가서 자 연기 나는 담배를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존나 자주 피우는 사이. 아시겠습니까? 자, 연기 나는 뭐다? 연대와 기획운동. 그 다음에 뭐다? 존엄성. 그 다음에 자기결정권. 그래서 프렌드란 연기 나는 담배를 존나 자주 피우는 사이. 이해되시죠? 그죠? 얘기하면서 저도 창피합니다. 외우는 게 오래 가요.